가장 많은 질문이 모든 잠이 다 힘들다. 그다음에 밤잠에 너무 자주 깬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낮잠, 밤잠 두 가지 다 힘들다면 그 중에 우선순위로 어떤 것부터 해결을 할지 고민을 좀 해보셔야 되는데 안녕하세요, 알자 멤버 여러분. 오늘은 아기의 수면 문제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고 해결해야 될지에 대해서 조금 나눠보려고 해요. 저희가 육아 질문들을 다루다 보면은 한 가지만 여쭤보시긴 하는데 이게 되게 복합적인 일들인 경우가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 아이가 밤에 너무 많이 깨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런 질문을 이렇게 들으면 사실 이 아이의 복합적인 문제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뭐 낮에 일과라든지 먹는 양이라든지 수면 환경이라든지 수면 의식 여부라든지 뭐 이런 다양한 것들을 확인을 해야 되는데 당장에 한 가지의 문제가 딱 한 가지의 솔루션으로 매칭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셔서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어떻게 하면은 자판기 같이 답을 드릴 수 있을지 항상 고민을 하는데 그 전에 생각해야 할 것들이 정말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어떤 것들을 집에서 한번 케어해보면 좋을지에 대해서 조금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우선순위를 어떻게 정하면 좋을지 이번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서 우리 아이는 이런 문제가 있는데 어디부터 한번 해결을 해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양육을 하다 보면 이 많은 이야기들이 그렇게 복잡한 게 아니거든요. 네. 수면 환경을 한번 체크해보고 저녁에 배가 고플까 생각해보고 이거 다 같이 생각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처음에는 이게 이 많은 걸 한꺼번에 어떻게 생각해야 한다고 뭐 이렇게 그죠. 되겠죠. 모든 문제가 사실 연쇄적으로 일어나고 있을 가능성이 있어서 처음 단추만 잘 꿰면은 그 다음 문제들은 자연스럽게 해결되는 경우도 매우 많으니까 꼭 한번 체크를 해보면 좋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런 경우라면 일단 수면 환경은 기본적으로 다 체크하시잖아요. 네. 온도 습도 다 보시고 얼마나 어두운지 이런 건 저희가 말씀 안 드려도 그건 너무 잘하실 거고 애가 오늘 아팠는지는 당연스럽게 느낌으로. 체크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까지 말씀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수면 습관을 들이는 교육을 하는 부분에서 가장 먼저 가장 중요하게 신경 써야 할 거를 일단 하나만 체크한다면 그거는 일과의 규칙성이라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맞아요. 이게 아이가 잠을 잘 자려면요 성인도 마찬가지고 수면과 각성이 분리가 돼야 되잖아요. 잘 때 자고 깨어있을 때 확실하게 깨어있고 이게 돼야 낮에 기분 좋게 있고 잠잘 시간에는 잘 자고 그렇게 되잖아요. 그게 확보가 되려면 일과가 일단 규칙적이어요. 그래야 이게 수면 각성이 정확하게 분리가 되는데 근데 이제 그게 참 어려운 게 아이들은 자라면서 일과가 계속 달라지잖아요. 계속 바뀌죠. 낮잠이 3번이었다 2번이었다 막 이렇게 계속 바뀌기 때문에 일과의 규칙성을 어떻게 만들어야 할지가 쉽지 않을 수 있죠. 초보자들에게는. 그럴 때는 뭘 보면 잘할 수 있죠? 일과를 보면 잘할 수 있지. 아이의 일과를 잘 체크를 해보고 그러려면 앱에 체크를 해봐야 해보고. 되고 내가 앱에 체크하는 거 가지고는 절대적인 기준을 모르겠다 하면 절대적인 기준을 뭘 봐야 되죠? 권장 권장 시간표를 보고 그럼요. 저희 알자 맵의 로드맵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쉽게 따라오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네. 두 번째로 많이 물어보시는 게 낮잠, 밤잠 모두 다 일과가 흐트러져 있어요. 무너졌어요. 뭐부터 해결해야 할까요? 이런 질문 정말 많잖아요. 가장 많은 질문이 모든 잠이 다 힘들다. 그다음에 밤잠에 너무 자주 깬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낮잠, 밤잠 두 가지 다 힘들다면 그 중에 우선순위로 어떤 것부터 해결을 할지 고민을 좀 해보셔야 되는데 사실 엄마 입장에서는 뭘 해야 될지 모를 수도 그죠. 있을 것 그럼요. 같아요. 이제 수면 호르몬이 조금 더 분비가 잘 되는 밤잠부터 시작하는 게 환경적으로도 좀 도움이 더 많이 되고 아직 수면 호르몬이 왕성하게 분비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낮잠보다는 밤잠을 먼저 다듬어 가시면 좋을 것 같고 밤잠 문제가 잘 해결이 되면 밤잠 컨디션이 잘 회복되기 그럼요. 때문에 맞아요. 소장님이 말씀하신 낮 일과를 좀 더 수월하게 맞춰갈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교과서적으로 하면 낮잠 밤잠을 동시에 하라고 되어 있긴 해요. 네. 근데 초보자인 분들이 낮잠 밤잠을 동시에 하기가 쉽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럼요. 엄마 아빠도 너무 힘들고 그래서 쉽게 접근을 한다면 밤잠을 세팅하고 밤잠이 어느 정도 잘 되면 엄마도 애한테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를 조금 더 잘 알 수 있게 되잖아요. 네, 맞아요. 컨디션이 아이가 좋아지면 따라오기도 쉽고 둘 중 하나 먼저 해야 한다면 밤잠부터. 밤잠. 그래서 밤잠을 고치려고 했는데 밤잠을 어디서부터 고쳐야 할지를 모르겠다. 그냥 밤중
수유만 중단하면 괜찮은 것인가 뭐 이런 생각을 또 하실 수 있잖아요. 이때는 네. 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실제로 밤중 수유를 너무 일찍 중단하시는 분들이 요즘 너무 많으세요. 그런데 이제 아이가 뭐 급성장기가 되었다거나 낮에 수유텀이 짧은데 밤잠에 수유를 안 한다거나 이런 경우들이 생길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 알짜 문제 로드몰버는 밤중 수유를 또 언제쯤이면 끊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밤중 수유에 대해서는 양육자가 일방적으로 중단을 한다거나 횟수를 더 늘린다거나 이런 것들은 좀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 아이들의 수면 발달은 신경계 발달을 따른다고 말씀을 드리고 양육자가 잘하면 그게 약간 빨라질 수는 있지만 그게 완벽하게 완전히 달라질 수는 없는 노릇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밤중 수유를 끊는 시기를 보통 만 6개월로 잡는 이유는 만 6개월쯤 되어야 9시간쯤 안 깨고 잘 발달이 되기 때문이잖아요. 그래서 너무 일찍 끊으려고 하는 건 아이의 발달을 좀 무시하는 거다. 그러니까 아이의 신체적 발달에 따른 욕구 이런 파악을 좀 해가지고 그에 맞게 접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질문인데요. 다 해봤는데 안 돼요. 라고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 이것저것 다 해봤다고 하면 저희들도 솔루션을 드릴 때 살짝 걱정이 그죠. 되기는 해요. 또 안 되면 어떡하지? 그럼요. 그래서 이제 어떤 문제를 해결할 시기에 아이의 변화를 자세히 살펴보시려면 알자맵에 최소 3일 정도는 기록을 해보면서 그리고 내가 어떤 방법을 시도했다면 매일매일 바꾸는 것보다는 최소 3일 정도는 꾸준히 밀고 가는 게 아이도 적응하는 시간이 되거든요. 그리고 가끔씩 상담을 하다 보면 저희가 판단했을 때 요 정도까지만 하면 되는데 거기를 못 넘어가요. 포기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아유, 조금 그래. 일관성 있게 내가 될 때까지 한번 해보자라고 마음을 가다듬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쳐 있을 때는 사실 3일도 굉장히 긴 아유, 기간이에요. 길죠. 엄청 길죠. 3일을 해볼 때까지 해봤다는 분들이 그 해볼 때가 어디까지인지를 제가 보면 뭐 일주일을 해봤다는 분들도 사실 제대로 하지 않았던 거 3일이라도 아주 제대로 했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던 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육아는 지금만 그러나요? 계속 인내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인내 훈련을 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꼭 일관성 있게 접근을 하셔서 3일의 기적을 한번 이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수면 문제가 매우 복합적으로 일어났을 때 그리고 어디서부터 해결해야 할지 모르겠을 때에 대한 솔루션을 드렸는데요. 알잠 앱에는 정말 다양한 정보들이 나와 있고 또 가이드라인이 제시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쉽게 따라오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바로 다운로드 받으셔서 한번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육아를 조금 더 객관적으로 과학적으로 바라보고 싶으시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꿀잠은 알잠!